자, 우리 51쪽에 등차 중앙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우다 말았네요. 자, 등차 중앙은 첫 번째 세수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그때 B는 A와 C 등차 중항이래. 자, A, B, C가 등차래요. 그랬을 때 여기는 B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등차 중에서 가운데 중자 써가지고 가운데 항이다. 그래서 등차 중항이라고 이름을 부른대. 자, 그러면은 이 등차 중앙에 대해서는 관계식이 존재해. 어떠한 관계식이 존재하냐면, 자, 우리 이 식에서의 공차를 D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B는 A 플러스 D죠. 그 다음에 C는 B 플러스 D지. 맞습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D에 대해서 등식을 세우면, 왜냐면 D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D는 B-A이기도 하고 그리고 C-B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 짝이 있는 이 관계식을 완성해버리면 결국에 뭐가 되냐면 B는 2분의 A 플러스 C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게 등차 중항에 뭐 공식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해도 괜찮아요. 평균입니다. 더해서 나누기 2. 알겠습니까? 요게 등차 중항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4,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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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가 있었다. 다음에 등차 중항을 구하여라. 아니, 여기에 얘네들 등차 수열이다. 그럼 빈칸을 채워봐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논리가 뭐냐면, 자, 참고 요거 하나만 추가 적으면 등차 안에 등차 있다. 등차 안에 등차 있다.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1, 뭐 3, 5, 7, 9, 11 이런 수열이 있다고 해봐요. 공차가 인 등차 수열이죠. 맞지? 근데 내가 여기서 일정하게 항을 이렇게 잡어. 한 개씩 띄어서 잡어. 그럼 얘는 플러스 4지. 플러스 4지. 왜냐하면 두 칸씩 건너뛰는 거니까. 맞습니까? 이번에는 내 세 칸씩 잡을게요. 13까지 해야겠다. 이번에는 세 칸씩 잡아서 1, 7, 13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넘어가는데 공차가 3번 가니까 플러스 6이죠. 여기서 공차가 3번 가니까 플러스 6이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등차 안에서 등차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간격을 일정하게 뽑으면 내가 등차 안에서 등차를 관찰할 수 있단 말이야. 맞습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이러한 논리로 얘를 이제 해결을 해보면, 봐봐. 얘랑 바로 옆에 있는 거 못 구한단 말이야. 이 가운데 거를 구할 수 있지. 어떻게 구합니까? 얘네끼리도 이렇게 이 세 숫자가 등차거든. 얘랑 얘가 세 숫자가 등차거든. 그러니까 14랑 12랑 더해서 나누기 2하면 8이 되겠지. 이 자리가 8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랑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4랑 8이랑 더해서 나누기 2하면 6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찾으면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인지 이미 눈치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2만 더하면 이거 10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찾는 방법이 등차 중앙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등차 중앙의 점화식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자, 이웃한 세항. 이웃한 세항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웃한 세항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그러면 아까 증명이랑 똑같이 공차, 이웃한 두 개 빼면 이게 공차잖아. 그 다음에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도 공차죠. 그러니까 결국에 관계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2배의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an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관계식이 나오면은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사실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은 두 개야. 어떻게 두 개입니까? 이렇게 생긴 놈 하나.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d.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렇게 두 가지가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이야. 근데 얘는 단점이 뭐냐면 얘는 공차를 나타내지가 않아.
그냥 이거 자체는 등차다라는 얘기까지는 해주는데 공차를 등장시키지 못해. 그래서 문제에서 따로 공차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점화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등차 수열에서 미지수 놓기. 미지수 놓기. 자, 어떻게 미지수를 놓을 거냐? 자, 1번 세수가 등차야.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뤄. 그러면은 자, 세수가 등차를 우리가 편하게 그냥 A 뿔 D, A 뿔 2D 이렇게 놔도 등차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거꾸로 A 마 D, A 마 2D 이렇게 놔도 등차죠. 맞습니까? 근데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런 세수가 등차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런 거. 여기 가운데 A 뿔 D, A 마 D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가 다 등차, 세수가 등차인 식을 나타내는 특징들이야. 오케이? 그럼 미지수를 놓는 방법인데 요 세 번째 거가 가장 많이 나오거든? 얘의 특징은 뭐냐면 가운데에 대해서 대칭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야. 오케이? 그럼 뭐가 좋냐면요. 얘는 합을 하면은 합하면 3A가 나오지. 맞습니까? 그럼 뭐가 없어집니까? 미지수가 없어져요. 합을 하면 미지수 개수가 다운돼. 맞지?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떤 데에 문제가 잘 나오냐면 근각계수. 근각계수에서 세근의 합이 세근이 등차를 이룬다. 그럼 세근의 합 갖다가 하면은 등식이 하나 만들 수가 있어. 그런 데서 많이 나온다고. 알겠습니까? 이따 밑에 문제에서 그 문제가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심플하죠. 딱히 장점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죠? 뭐 굳이 얘기하자면 얘는 미지수가 양수인 등차 수열의 표현인데 그런 거는 크게 장점이 되지 못하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수가 등차. 그러면은 내수가 등차면은 우리가 뭐 이런 거는 그냥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이제. 근데 얘를 대칭으로 만들 수 있을까? 자, 생각해 보세요. 대칭으로 만들 수 있을까? 못 만들어요? 왜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회로를 굴려야 돼요. 해봐야 돼. 자, 그러면 대칭이니까 내가 가운데 A를 놔볼까? 그럼 A 뿔 D, A 뿔 3D, A 뿔 2D, A 마 D? 대칭이 안 되네. 여기 A를 놔볼까? 그럼 A 뿔 D, A 마 D, A 마 2D. No! 대칭일 수 없어. 그리고 이런 문제는 대칭으로 나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 보세요. 얘는 그 D라는 공차가 그냥 내가 편의상 노는 D잖아. 공차를 D라고 놓을 필요는 굳이 없거든. 공차는 뭐 2D, 3D 나도 상관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 봐봐. 대칭형으로 놓을 때는 얘를 어쨌든 둘 중에 A를 놓으면 안 되니까 A 플러스 D를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A 마이너스 D를 줘버리는 거야. 그럼 얘는 공차가 뭐가 됩니까? 2D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A 플러스 3D가 되고 이 자리는 A 마이너스 3D가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요거 대칭식의 형태 됩니까? 되죠. 요것도 중요한 모양이죠. 알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예제.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 살짝 코멘트 해줬죠? 예제 풀어보세요. 자, 다들 너무 잘하셨는데 봐봐요. 등차수에 이르는 세수가 있다. 세수의 합이 15고 그러면은 우리가 세수를 미지수를 놓기를 세수를 A 마 D, A 뿔 D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 등차수를 이루는 세수. 왜냐면 합이 주어졌으니까. 세수의 합이 15래. 그럼 합하면 3A죠. 여기가 15다. 그러니까 우리가 A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A는 3, 5, 15다. 자, 그 다음에 제곱의 합이 83이다. 그러면 제곱의 합 하니까 5 마이너스 D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5 플러스 D의 제곱
얘가 83이다를 풀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방정식을 맡기고 하면 D가 뭐가 나오냐면은 D가 뿔마 2가 나와.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생각해 줘야 돼. 왜 D를 여러분들이 2로 설정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게 좀 짜증나는 이런 문제가 좀 짜증나요 사실. 나는 여기서 고민할 거 아니야. 정답을 내기 전에 수학이라는 건 사실 정답이 물론 존재하는 그런 학문이기도 하지만 그 중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 아니야. 그럼 공차가 2 아닌 마이너스인데 그러면은 얘가 공차가 유일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다고 사람들이.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게 5-D, 5 플러스 D잖아. 2 넣으면 3, 5, 7이고 마이너스 2 넣으면 7, 5, 3이야. 그러니까 그냥 세 수를 구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3, 5, 7이 그냥 정답이 되는 거라고. 공차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공차가 2도, 마이너스 2도 다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약간은 이런 유일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좀 없는 그런 문제죠. 근데 이런 것도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정답에서 원하는 거니까. 우리는 수학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정답을 맞춰서 대학을 가야 되는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자, 넘어가서 등차 수열의 합 가보도록 할게요. 등차 수열의 합 맞죠? 네. 등차 수열의 합. 자, 1번 볼게요. 자, 가우스가 초등학교 때 생각한 아이디어 먼저 가볼게요. 가우스가 수업 시간에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하시는데 걔한테 너무 시시한 거야. 그래서 딴 생각을 막 했어.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어. 근데 선생님이 그걸 딱 발견을 하고 이놈새끼 수업 똑바로 안 들어? 너 안 되겠다. 너 1부터 100까지 더하면 얼마야? 이렇게 한 거야. 선생님이. 1부터 100까지 더해봐라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너 이거 만약에 틀리면 엉덩이 10대 맞을 줄 알아. 근데 가우스가 조금 이렇게 머리를 굴리더니 선생님 정답이요. 정답은 뭡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너 어떻게 알았어? 너 어떻게 머리로 그걸 어떻게 계산을 했어? 라고 했는데 가우스가 이제 계산법을 보여준 거죠. 선생님이 물어본 거는 1 더하기 2 더하기 쭉쭉쭉 더해서 99 더하기 100까지 물어봤어요. 저는 얘를 내가 구할 미지수 S로 놨어요. 그 다음에 이 S를 이 아이디어가 이겁니다. 역순 나열했습니다. 역순 나열을 하게 되면은 얘가 100 더하기 99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역순 나열한 뒤에 얘네들이 더하게 되면 좌변은 ES가 되고요. 우변은 첫 항은 100일, 두 번째 라인은 100일. 계속 100일이 되죠. 100일이 몇 세트입니까 얘가? 100개. 그럼 100일이 100세트니까 얘네 101, 00이겠네. 거기다 뭐예요? 나누기? 2. 따라서 S는 50, 50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엉덩이를 10대에 맞지 못했다. 그런 일화가 있어요. 원래 알지? 전래동화 이렇게 내려오면서 막 과장되고 빼질 거 빠지고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 알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 왜냐? 얘는 등차 수열인데 여기서 더하기 DC 이렇게 가잖아. 더하기 더하기 이쪽 방향으로 계속 플러스 D가 되고 이쪽 방향으로 계속 마이너스가 되거든. 마이너스 D가 되거든.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공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공식 만들어 볼게요. 공식. 자 등차 수열뿐만 아니라 그 수열의 합은 우리는 S의 n이라고 불러요. Sn. 합이 영어로 서메이션이죠. 그래서 S의 n은 뭐냐면 내가 몇 항까지 더할 건데 이거야. 뭐 7항까지 더할 건 S7, 9항까지 더할 건 S9. 그러니까 이 Sn 자체도 수열인 거야.
이렇게 인지를 해야 돼요. 모양이 AN과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합의 공식 자체도 수열인 거라고. 알겠나? 그러니까 숫자에 따라서 바뀌는 하나의 함수다. 이렇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S에는 잘 보세요. 이 아이디어를 보면 결국에는 첫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그게 몇 개? 100개였지. N개. 나누기 2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첫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얘랑 맞죠? 얘랑. 그러니까 요거는 라스트 항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거 몇 개? N개. 항의 개수만큼 나누기 2. 얘가 공식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얘는 근데 뭐가 나올 때 좋냐면 마지막 항이 등장할 때 좋아요. 그럼 이 공식 말고 마지막 항이 등장하지 않을 때 어떤 공식이 또 있냐면 2분의 n에 자 봐봐요 여러분들아. an이 뭐예요? an은 a1 플러스 n-1t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거 더하면 2a1 더하기 n-1t 요렇게. 알겠습니까? 좀 더 포괄적인 공식은 얘지. 두 번째 걸 외우는 게 훨씬 낫긴 하죠. 근데 둘 다 외우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상은. 알겠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도 잘 이해했는지 예제를 풀어보세요. 자, 볼게요. 여기서 S8을 구하라 그랬지? 네, S8은 2분의 항의 개수 8개 첫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이게 마4, 마2,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네. 맞습니까? 괜찮아요? 계산 잘못했어? 표정이 이상한데? 마8, 아이씨. 영빈이가 끄덕끄덕한 것 같은데 아닌가? 이거죠. 그죠? 네. 만약 공차를 구해야 되는 문제면은 얘를 공차를 구해서 빼면 7D가 마이너스 28이니까 7, 4, 28 4잖아요 공차가. 그래서 2A1 더하기 뭐 8 마이너스 1 공차 4 나누기 2 해도 돼. 곱하기 그 n 하고. 자, 일단 넘어가서 네 번째 함수적 관점 가볼게요. 함수적 관점. 자, 함수적 관점이 뭐냐면 봐봐. 어차피 수열 함수라며. 그럼 얘는 전개하면 2분의 이 공식 2분의 n의 2a1 플러스 n-1t잖아. 그럼 이 함수에서 변수는 뭐냐면 n이거든. n. 잘 보세요. 여기에 n이 있기 때문에 묶여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상수항은 없는 거지. 전개가 된다고 하면. 그냥 또 n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럼 얘 개수는 뭡니까? 여기 있죠. 그럼 내가 얘를 적당하게 내림차순으로 전개한다고 생각을 하면 2분의 d n 제곱 플러스 그 뒤에 거 별로 안 중요하거든. 어쩌구에 n이 나오겠죠. 중요한 거 한마디 더 상수항은 없겠지. 맞나? 그럼 등차 수열은 결국엔 뭐였다는 거야? 상수항이 0인 n에 관한 2차식이 등차 수열이다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상수항이 0인 항이 0인 학원에 0인이라는 애가 다니는데 항수항이 0인 n에 관한 2차식 이놈이 등차 수열이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특징을 한번 또 보여줄게요. 특징은 뭐냐면 최고창이죠. 최고창 2배 하면 뭡니까? 2가 약분되죠. 그럼 D가 되지. 공차다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최고차항의 2배는 최고차항, 뭐 2차항, 최고차항 다 맞아요. 곱하기 2는 공차다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이런 입장에서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S에는 n제곱 플러스 n이라고 되어 있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잘 봐요. 여기서 일반항을 구하래. 근데 얘는 뭐야 벌써? 상수항이 0인 n에 관한 2차지. 아, 그러니까 얘는 등차야. 얘는 등차야. 괜찮아? 괜찮아? 자, 등차인 거 확인했어. 그럼 등차인데 우리가 그럼 등차에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만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잖아. 첫 항은 뭔지? 공차가 뭔지. 맞습니까? 공차 뭐예요? 공차.
최고차항이 2배지. 공차가 2가 되는 거죠. 첫 항 뭡니까? 요거 맞출 수 있는 사람. 첫 항 뭡니까? 첫 항. 요거 맞출 수 있는 사람. 이것만 보고 첫 항을 알아낼 수 있는 사람. 영빈이 얘기해봐. 0? 땡. 효원이 얘기해봐. 오늘 효원이 결석인가? 아, 효원이 거기구나. 효원이 얘기해봐. 서영이 얘기해봐. 1? 땡. 지수. 지수 얘기해봐. 2죠, 2. 소연이 알고 있었는데, 그죠? 2죠, 2. 왜 2일까요? 왜 2일까요? 여러분들이 SN 자체를 지금 함수로 인식 안 해서 그래. SN의 정의를 엄밀하게 머릿속에 인지 안 해서 그래. SN은 뭡니까? 수열의 합이야. 어떤 수열의 합? 상관없어. 어떤 수의 열이 있으면 SN이면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야. 그럼 내가 N에다 1 대입하면 뭐야? 1항까지 합이네? 맞지? 그러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A1이랑 S1이랑 항상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A1이랑 효원. 미안하다. A1이랑 S1이랑 항상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2가 되는 거죠. 그럼 다 나왔네요? AN은 첫 항이 2, 공차가 2, N-1. 그래서 2A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수열의 합이 뭐예요? SN. 일반항 뭐예요? AN. 가의 관계, 릴레이션. 릴레이션 기호가 이거예요. 대학 가면 이렇게. 그럼 관계에 대해서 정의가 또 몇 개가 막 있어.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내가 쓸게. 말 길게 쓰면 귀찮으니까. 자, 보세요. SN의 정의가 뭐죠? 1항부터 N항까지 더하는 거. 그지? 이걸 우리는 SN이라 부르잖아. 자, 그 다음에 S의 N-1. 얘는 그럼 뭐겠어요? 소연이 뭐겠어요? 1항부터 어디까지 더해야 돼? 1항부터 어디까지 더해야 돼, 얘는? 이게 아니 여기 N-1이잖아. 그래, N-1항까지 더하는 거야. 그럼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A에 N-1까지 더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난 얘들을 뺄 거야. 빼면은 S의 N 마이너스 Sn-1이 되고 좌변은 우변은 얘가 통째로 날아가지 이렇게 얘랑 얘랑 통째로 날아가면서 우변 뭐만 남습니까? AN이 남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공식입니다. AN은 Sn-Sn-1 얘가 공식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또 이거예요. 얘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해. 항상. 왜냐? 봐봐요. n에다가 1을 넣어볼게요. 1. 그러면 1일 때 왜 안 되는지? 1 넣으면 여기가 S0이 되지. 우리가 S0을 정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공식을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얘가 무슨 뜻이냐면은 AN을 찾는데 2항부터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뭐 1, 4, 5, 7, 9 이런 수열이 있는데 여기부터는 내가 안다는 얘기야. 얘는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따로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따로 어떻게? A1은 S1로 따로 찾아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는 거야. 알겠나? 자, 밑에 문제 풀어보세요. 자, 보세요. 이제 자, 솔루션 1. 첫 번째 솔루션. AN과 SN을 관계식으로 해볼게요. 자, 지금 SN은 여기서 뭐냐면 N제곱 마이너스 2N이야.
그러면 내가 얘를 AN을 만들기를 AN은 SN-SN-1이지. 그리고 이 식은 2항부터 성립하는 거지. 그대로 하면 되잖아. SN이 뭡니까? n제곱 마이너스 2n 빼기 SN-1이 뭐예요? S의 n자리에 n-1 넣으란 얘기야. 함수잖아. 그러니까 n-1의 제곱 마이너스 2에 n-1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2n 빼기 자 전개하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마이너스 2n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2n n제곱 마이너스 2n 나머지 거 갖다 쓰면 2n 마이너스 3이네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우리 A1 따로 구해야 되죠? A1은 S1을 따로 구해야 되죠? S1 대입하면 뭡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원래는 정답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는 AN은 2n 마이너스 3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다음 마이너스 1 n이 1일 때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 근데 잘 보세요. 자꾸 원래라는 이유를 말하는 게 뭐냐면 1항이 규칙에서 제외되는 함수들이 있어서 그래. 근데 봐봐 얘는 여기 n에다가 1 대입해보세요. 이 자리에 그럼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럼 굳이 따로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1항의 규칙이 제외되는 그런 수열이 있어. 여기다가 상수만 주잖아? 상수를 뭘 줘? 그럼 1항의 규칙이 제외돼요. 1항 따로 2항부터 따로 이런 식으로 정답을 써줘야 된다고. 봐봐 여기 3 있으면 얘는 그대로 똑같이 나와. 근데 첫 항은 1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1 대입하면 2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규칙이 안 맞는다고. 이게 정답이라고.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것도 좀 이따 필기해놔.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할 거니까. 자, 그 다음 봐보세요. 두 번째 솔루션 당연히 뭐 하겠어요? 선생님이 함수적 관점. 봐봐 얘는 상수항이 0인 n이거나 2차식이잖아. 그럼 첫 항 어떻게 구해요? 첫 항은 S1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공차는 최고차항 2배니까 2잖아. 그럼 A는 첫 항에 마이너스 1에 공차가 2에 n-1 그리고 얘는 1항부터 등차 수열이라고. 끝. 알겠습니까? 그럼 선생님 이게 훨씬 쉬우니까 저는 앞으로 이것만 할게요. 큰일 납니다. 선생님이 첫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수열 처음 시작할 때? 수열에서 네임 밸류가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공식도 외워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문제 많이 풀어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걔네들을 공식이 만들어지는 사고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공식에 얽매이지 않는 사고를 하라 그랬단 말이야. 처음에 첫 시간에 기억하는지 모르겠네. 근데 선생님 얘가 쉬운데요? 얘는 등차 수열에만 국한하잖아.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들 이 관계식 봐봐. SN과 AN의 관계식을 봐보세요. 선생님 이거 설명할 때 등차 수열에서라고 얘기했니? 그게 아니야. 얘는 모든 수열에서 성립하는 관계식이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이 아닌 수열이 나왔을 때는 함수적 관점을 쓸 수가 없잖니. 그러니까 얘로 풀어야지. 무조건 얘로 풀어야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숙제할 때 당연히 이런 모양 나오겠죠. 함수적 관점으로만 풀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선생님이 포괄적인 공부하라 그랬어요. 2가지 풀이를 알려줬으면 2가지 다 풀이하는 게 맞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얘는 이제 우리가 쉬는 시간 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 등비 수열을 배울 거거든. 등비 수열. B만 바뀌어. 차가 B로 바뀌어. 그러니까 B가 일정한 수열을 배울 거야. 근데 이제 거기서도 요 관계식도 나온다고. 등비 수열의 합에서. 똑같이 나온다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 꼭 인지를 하길 바랍니다. 쉬는 시간 할게요. 자, 13번째 등비 수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 수열에서 정의부터 진행을 해야겠죠. 새로운 수열을 배우는데 이제 눈치를 챘듯이 여기 이제 아까 말했잖아. 4 대신 b로 바뀌면서 나누기가 일정한 수열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할 거야. 역시 이번에 정의를 우리가 연산에 대해서 나누기를 하려면 곱하기 나누기 다 되잖아. 그래서 두 가지로 정의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드는 수열.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드는 수열. 자, 어떻게 일정한 수를 곱해 만드냐 가보자. 사탕 A1, 둘째 항 A2, 셋째 항 A3, 땡땡땡, 뭐 AN-1, AN까지 있다고 해봐. 자, 여기서는 일정한 수를 R이라고 해요. R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R. 그래서 얘는 공비라고 부릅니다. 공비. 그 일정한 수를 공비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1에서 시작해서 얘를 몇 개 더하면 AN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면 되겠지? 몇 개 곱하면? 그러면 얘도 R이 n-1개니까 결국에는 AN은 A1 곱하기 R의 n-1제곱 이런 식으로 공식이 만들어진다고. 알겠습니까? R을 n-1개 곱해서 만드는 거라고. 오케이? 여기서도 실전 공식 존재할 수 있겠죠? 충분히. 여러분들 구조 보셔야 돼. 자, 나 두 번째. 두 번째 정의는 이웃한 두 항의 비가 일정한 수열. 이웃한 두 항의 비가 일정한 수열. 어짜. 자, 볼게요. A2 나누기 A1이 R. 일정한 게 나오죠. R로. A3 나누기 A2는 R. 이런 식으로. AN 나누기 A의 n-1은 R. 선생님은 이런 말을 쓸 거거든. 그냥 선생님 지어낸 말이에요. 변변곱. 변변곱. 변변곱은 뭘 줄인 거냐면 좌변은 좌변끼리 곱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곱한다 뭐 이런 걸 줄인 거야. 알겠지? 그럼 좌변끼리 곱해볼게요. 좌변끼리 곱하면은 A2-A1 곱하기 A3 나누기 A2 곱하기 땡땡땡 AN 나누기 A의 n-1이지? 우변끼리 곱하면 봐봐 여기 1일 때 R이잖아요. 두 개면 2일 때 두 개잖아. n-1일 때 R-1, R이 n-1개 있을 거라고. R에 n-1. 그럼 약분되기를 이렇게 약분되죠? 이렇게 약분되죠, 이렇게. 그럼 결국에 남는 거 확인해 보면 A에는 A1 넘겨서 A1 곱하기 R의 n-1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일반항 여기 공식이 이제 등비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다. 여기 2번으로부터 이름을 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웃한 두 항의 B가 일정한 수열. 자, 예제 한번 해볼게요. 첫째 항이 2고 4항이 54. 54인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은 A4는 A1 곱하기 R의 4-1이겠지? R의 n-1이니까. 그러니까 A1이 2 R의 세제곱이겠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냐면 54잖아. 그래서 R 세제곱이 27이니까 R은 3이겠죠. 맞지? 그래서 일반항은 AN은 첫 항이 2, 공비가 3, n-1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등비 수열의 점화식이야. 자, an 플러스 1은 뭐 R 곱하기 an.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다음 항이 얘죠. an 플러스 1. 어떠한 일정한 숫자를 곱해서가. 그럼 얘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공비라고 부르고 이 점화식을 뭐라 부르냐면 등비 수열의 점화식이라고 부르는 거지. 뭐 이렇게 나와도 되고 마음대로 나와도 돼요. 뭐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죠, 당연히. an 플러스 1 나누기 an은 뭐 r이다 이렇게 나와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 맞춰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한번 볼게요. 자, an 플러스 1은 9배의 an이래. 자, 이랬을 때 a1이 2인 수율의 일반항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a1이 2니까 첫 항이 이거 공비는 뭡니까? 얘가 공비죠. 2가 공비가 되는 거죠. 따라서 an은 바로 가면 되죠. 첫 항 2 공비가 2의 n-1. 뭐 지수법칙 사용을 하면은 2의 n제곱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간단하지요? 넘어갈게요. 자, 동그라미 3번 실전 공식 가겠습니다. 실전 공식 가볼게요. 자, 역시 가로치고 써 있어요. 공식에 얽매이지 않는 사고를 하자. 자, 우리가 이렇게 해볼게요. A3, 뭐 A4, A5야. 1항부터 출발하진 않지만 내가 여기서 곱하기 R 해서 만들고 곱하기 R 해서 만드는 거 알잖아. 맞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내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5는 A3로부터 공비를 두 개만 곱해서 만들어진다고. 근데 그 둘이 뭐야? 5-3. 오 마이 갓. 5-3이요. 요거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빠른 공비 구하려면 A5 나누기 A3 하면 공비 나오는 거 얘 그냥 R제곱이 되는 거예요. R에 5-3이죠? R제곱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빠르게 공비를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제 한번 해볼게요. 자, A3이 2고 A6이 16이야. A9를 구하세요. 이렇게 한 거야. 이거 중요한 거 있죠? 이거 보세요. 꼭 보셔요. 이거는 선생님이 수요일에서 웬만하면 암기하라 안 하잖아. 이거 좀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뭐죠? 이거 뭐야, 서영이? 아, 이 자식들이. 소연이 알잖아. 소연이는 그래도. 이거 뭐예요? 다음 주까지 100번씩 써오세요. 선생님 생일 아니야. 6월 16일. 생일 아니에요. 화장실 비밀번호. 왜 그래? 화장실 비밀번호 근데 이거 해놨다가 바꿨잖아. 거꾸로 바꿨잖아요. 누가 와서 자꾸 여기서 뭐 담배꽁초 버리고 가. 학생들인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바꿔야겠다 싶어가지고 3년 만에 비번 바꿨어요. 바꿨어요. 비번을. 네, 어쨌든 암기 꼭 해보세요. 다음 주까지 100번씩 써오세요. 선생님 생일 이러면서 6월 16일 이렇게 알겠죠? 써오세요. 자, 그러면 볼게요. 여기서 1항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물론 1항도 구할 수가 있죠.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A6 나누기 A3 하면은 16 나누기 2잖아. 그러니까 8이야. 이게 뭡니까? 이게 했으니까 R 세제곱인 거예요. 알겠죠? 3개 차이니까. 그러니까 R이 뭡니까? 2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A9를 하려면 A1 곱하기 R의 8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A1 구해야겠네요? No.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역시 얽매이지 않는 사고 A9는 있는 거 사용합니다. A6 곱하기 R 3개만 있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A6은 16, 그 다음 R 세제곱 하면은 2의 세제곱. 그럼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이니까 2의 7제곱이네. 128이네요. 이런 식으로 빨리 구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어쨌든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다? 선생님 생일이 나왔다. 뭐 이런 거. 일부러 이런 예제 좀 고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 6번 A의 B% 증가. A의 B% 증가. 자, 요거는 봐봐요. A의 B% 증가면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B라고 우리가 쓰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는 뭐 그냥 식 세우기. 근데 이거를 N번 한다. N번 하면 여기가 N이 붙지. 그럼 N이 붙으면서 얘가 등비가 되는 거예요. 첫 항이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B, 공비가 1 플러스 100분의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보통 여러분들은 어떠한 식이 있잖아. 되게 복잡해도 예를 들면 AN이 뭐 A1 곱하기 R에 4N-7 이렇게 생겨도 무조건 그 N 앞에까지가 공비예요. 이렇게 N 앞에까지 이렇게가 공비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게 공비입니까? 등비수의 정의로부터 1 대입하면 뭐예요? A1 곱하기 R에 -3 2 대입하면 A1 R에 1 이렇게 되잖아. 그럼 R의 사제곱만큼 증가된 거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 알겠어? 괜찮아요? 그래서 이 앞에 것까지가 공비예요.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등비 중앙 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베이스는 훨씬 더 디테일한데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아마 여러분들의 책들을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등비 중항 가보도록 할게요. 등비 중항. 선생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어요. 원리합계를 나가겠다 오늘. 이런 나가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어. 사실 거기까지 딱 끝내야 등비수열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강한 의지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수 ABC가 있는데, 자 ABC가 있는데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이래. 엄밀하게 따지면 0이 아닌 세수라고 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B 가운데 거는 등비 중항이래요. 등비의 가운데 항이다. 그래도 이거 아까처럼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아까도 우리 관계식 가지고 증명했었거든. 자, 내가 여기서 관계식을 뽑으면 자, R은 공비는 B 나누기 A이기도 하고요. C 나누기 B이기도 하죠. 그래서 B제곱은 A 곱하기 C가 되겠지. 그러니까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쪽 끝에 곱한 거. 이게 등비 중항이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등비수의 점화식 한번 볼게요.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가 있어. 이 순서대로 얘가 등비야.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가운데 거의 제곱은 AN 플러스 1의 제곱은 양 사이드 곱한 거 AN 곱하기 AN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밑에 있는 예제 풀어보세요. 예제를 보면 세수 A-9, 6, A 플러스 7 얘네가 순서대로 등비했지? 가운데 거의 제곱 6의 제곱은 A-9 곱하기 A 플러스 7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7, 9, 63에서 36 63에서 는 36 이렇게 되겠죠? 맞아?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99는 0 11, 9 마이너스가 여기죠. 그래서 A 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9 또는 1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네, 넘어갈게요. 등비수에서 미지수 놓기 가볼게요.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게 내가 등차할 때 빨리 안 갔잖아. 등비할 때 빨리 가는 건 패턴 똑같잖아. 빨리빨리 가는 거야. 그냥 더하기를 곱으로만 바꾸면 되니까. 그치? 뭐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되니까 그냥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자, 얘는 세수가 등비밖에 없어요. 내수는 재미가 없거든. 세수가 등비면은 사실 얘는 그냥 심플하게 AR 제곱 얘가 그냥 가장 많이 쓰여요. 얘가 가장 많이 쓰여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쓸 수는 있지. 가운데 A라고 해서 AR하고 R분의 A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거 세 개의 곱이 쓸 게 크게 없거든. 그래서 얘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 이게 더 재미있게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더 많이 나와요. 밑에 문제 풀어보세요. 자, 보세요. 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의의가 있습니다.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는 0. 얘 서로 다른 세실근이 등비수열을 이룰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등비수열을 이룬 세수를 놔야 돼.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세수를 놓는데 그 세수를 우리가 평범하게 이렇게 놓는 게 가장 많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럼 재미난 현상이 발생합니다.
얘는 3차 방정식이고 세근의 형태를 알았으니까 근각계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지. 그러면 첫 번째로 합을 하면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이 2가 되지요. 두 번째로 두 개씩 뽑아서 곱하여 더하는 거. 그 두 개씩 뽑아서 곱하여 더하면 a 제곱 r 더하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할까요? a 제곱 r 제곱 이렇게 하면은 a 제곱 r 세제곱이 되죠. 얘가 1. 세 번째로 다 곱한 거, 세 개 곱하는 건 k지. 그러면은 a 세제곱 r 세제곱이니까 ar 세제곱이네요. 얘가 k가 되겠네. 맞지? 그럼 나는 ar 구하는 게 나의 목표네. 근데 보세요. ar 구해야 되는데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두 개니까 무조건 연립이 되는 거야. 얘들은 재미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지네들끼리 난 이렇게 필기해주거든요. 지지고 볶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랑 얘랑 봐봐요. 굳이 이렇게 안 묶어도 되는데 여기서 그냥 A만 묶어볼까요? 여기서 A만 묶으면 A만 AR 여기서 AR만 묶으면요 여기서 A 나오죠? 그래서 AR 나오죠? AR 제곱 나오죠. 모양으로 한번 해볼까? 여기 네모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세모 여기 있죠? 지지고 볶고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네끼리 그렇게 지지고 볶고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넣으시면 돼요. 얘를 2를 여기다 그대로 넣으면은 2AR 이 1이니까 세모죠. 따라서 AR은 2분의 1인 거죠. 세모죠. 따라서 얘는 8분의 1 이런 식으로 풀리는 문제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2번이 이게 그냥 항상 그래. 얘는 요 곱하기 요거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두 개 곱한 거. 알겠지? 이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는 항상 이렇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아마 나올 거야. 쌤 풀면서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넘어갈게요. 등비 수열의 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날 빨리빨리 안 따라왔어요. 자, 등비 수열의 합을 가보도록 해볼게요. 자, 얘는 아이디어가 이래. 자, SN은 N항까지 합이지. 근데 여기가 1항부터 N항까지 합인데 그 항들이 등비 수열이야. 그래서 첫 항이 A1, 둘째 항은 A1 곱하기 R. 뭐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N-1번째 항은 A1의 R의 N-2가 되는 거고 N번째 항은 A1의 R의 N-1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등차 수열은 역순나열로 했지. 얘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아이디어가 공비 곱하기 SN 공비 곱하기 SN을 할 거예요. 아이디어가 이겁니다. 그러면 잘 봐봐. 여기에 R 곱하면 A1R이 되지. 그걸 여기다 쓸 거야. 한 칸 밀어서 쓸 거야. 그 얘네들은 요거 곱하면 A1R 제곱이 되죠. 요 한 칸 밀리니까 이 위에 거랑 똑같아지겠죠. 그럼 하나씩 뒤로 쭉 밀린다고. 하나씩 뒤로 쭉 밀리면은 얘가 뭐 여기부터 쓸까? 귀찮지만 R의 N-2 더하기 A1 R의 N-1 더하기 A1 R의 N까지로 밀린다고. 괜찮아요? 지수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뺄 거야. 빼면은 이만큼이랑 이만큼이랑 공통으로 날아가잖아. 맞습니까? 그 다음 요거 두고 빼면 1-R의 SN이 되지. 그 다음 우변은 A1 남고요. 얘는 마이너스로 남죠. 빼기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A1 R의 N 이렇게 되겠지. 맞나? 자, 그러면 얘는 A1으로 묶으면은 1-R의 N제곱이 되겠네. 내가 원하는 건 SN이잖아. SN. 내가 원하는 건 SN이야. 그럼 SN을 쓸 때 얘를 나눠주면 쓸 수 있는데 R이 1이면 못 나누잖아.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R이 1일 때는 1일 때부터 할까? 1이 아닐 때부터 할까?
1이 아닐 때부터 할까요? 이렇게 써줍시다. 앞에다 그냥 R이 1이 아닐 때, R이 1일 때로 분류를 합시다. R이 1이 아닐 때는 여러분들아 나누면 끝나잖아요.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1-0b분의 첫 항의 1-0b의 항의 개수. 이렇게. 이게 공식이야. 됐어? 괜찮아? 그 다음 이거 외워야 돼. 이거는 공식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봐봐요. 내가 여기서 마이너스를 뺄 거야. 마이너스 빼면 R-1 뜨지. 그 다음 여기서 마이너스 뺄 거야. 마이너스 빼면은 R에 N제곱 마이너스 1 뜨죠. 그리고 A1 그대로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상쇄. 그렇게 되겠지. 선생님 외우기가 힘들게 왜 굳이 두 가지 공식 하죠? 그냥 눈으로 다 익혀져. 왜 그러냐면 얘는 주로 반드시 그렇게 쓸 필요는 없는데 주로 R이 1보다 작을 때 많이 쓰고 얘는 1보다 클 때 써요. 왜 그래요 선생님? 그냥 분수의 양수 표현이야. 알겠지? 근데 나는 이거 더 많이 쓰긴 하거든. 나는 근데 항상 이거 맞춰서 써. 1보다 작으면 이거 쓰고 1보다 크면 이거 써. 내가 이것도 많이 쓴다고 했으니까 이게 더 많이 나오나 보네. 그치? 근데 뭐 둘 다 공식입니다. 그 다음 R이 1이면 어떻게 해? 야 R이 1이면 이게 없어지잖아. 어떻게 해? R이 1이면 이걸 쳐다보면 안 되죠. 여길 봐야죠. SN은 A1 더하기 A1 더하기 A1 더하기 A1 더하기 A1 A1이 N기죠. 그래서 그냥 NA1 노잼이죠. 안 나옵니다. 알겠죠? 노잼이라 안 나옵니다. 무조건 공비가 1이 아닌 걸로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예제 풀어보세요. 자, 얘는 등비 수열의 합인데 9 플러스 3 플러스 1 플러스 여기까지는 공비가 나오지? 그래서 3의 5제곱분의 1이래.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쓰기 위해 찾아야 되는 거 첫 항 뭐냐? 9다. 공비 뭐냐? 3분의 1이다. 몇 항까지 있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찾는데 얘가 3의 세제곱이잖아. 3의 제곱? 뭐야? 3의 제곱. 3의 세제곱이야. 3의 제곱. 근데 얘는 3의 0제곱까지 있다는 거 생각을 해주셔야죠. 그죠? 요거 3개 있다, 요거 5개 한 게 8개잖아요. 8개. 맞지? 그 8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S8이라고 쓸게요. S8이면 갤럭시 같네요. 갤럭시 이번에 여기 접는 거 나와줘. 이렇게 접는 거. 자, 그러면 얘는 공비가 양수, 아니 그 1보다 작으니까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 항 9 그리고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의 개수 8제곱. 자, 그럼 이게 3분의 2죠. 그럼 법문수하면 2분의 27이죠. 적당히 이 정도까지만 쓰면 됩니다.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산하는데 힘들었어요. 공식은 잘 적용했어요. 여기까지만 쓰시면 정답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자, 이 등비수열의 합도 함수적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함수적 관점. 자, 어떻게 함수적 관점으로 해석을 하냐? 보세요. 내가 SN을 한번 다시 써볼게. 얘는 뭐 R-1에 A1에 R에 N제곱 마이너스 1이었잖아. 아까 우리 썼을 때. 맞지? 그러면은 내가 요 놈을 그냥 하나로 문자로 이렇게 칠해도 상관없지. 요 앞에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뭐 전개하면 A, R에 N제곱 마이너스 A 뭐 이런 형태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얘랑 합이 0이야.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으로 A에는 등비수열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A는 등비수열이 되는 거예요. 1항부터 등비수열입니다. 1항부터.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 첫 항은 이게 첫 항 공비 찾는 게 좀 여기서 진짜 큰 의미는 없거든. 여기 첫 항은 뭐냐? 첫 항은 그냥 S1이잖아. 그러면 AR-A예요. 큰 의미 없죠. 공비는 뭐냐? 공비는 그냥 R이에요. R 요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선생님이 예제를
풀어줘 볼 건데 보세요. 얘는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원래는 우리의 솔루션 당연히 이걸로 해야 돼요. AN과 SN의 관계식으로 솔루션을 하시는 게 맞아요. 원래는. 알겠습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SN이 지금 2 곱하기 3의 n제곱 플러스 k잖아. 여기까지. 그러면 자 SN과 AN의 관계식 쓰면 AN은 SN 빼기 SN-1이고 이 양부터지. 맞지? 그러면 SN이 2 곱하기 3의 n제곱 플러스 k이고 마이너스 SN-1은 2 곱하기 자 n자리에 n-1 들어가는 거니까 3의 n-1 플러스 k야. 맞습니까? 그래서 kk 사라지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런 거 잘 해야 된다. 이런 거 잘 해야 돼요. 잘 보세요. 이게 2 곱하기 3의 n이고 빼기 2 곱하기 3의 n-1이지. 동류항을 만들려면 여기서 3을 하나 꺼줘. 그럼 얘가 6 되면서 3의 n-1 되지. 빼기 2 곱하기 3의 n-1 되지. 그럼 얘는 6에서 2를 뺀 거예요. 6x 빼기 3x, 2x야 그냥. 알겠지? 지수에서는 이런 식으로 동류항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4 곱하기 3의 n-1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A1은 따로 구해야 되죠? A1은 S1이니까 여기다 1 대입하면은 2 곱하기 3, 6 플러스 K네요. 6 플러스? 오늘 삼성 갤럭시도 나오고 뭐 6 플러스 나오고 난리 났네요. 오케이. 자, 아이폰은 어디서부터 드립을 내가 애플? 오케이. 좋아. 그러면 잘 봅시다. 그 다음 문장에서 이제 정답이 나오는 거야. 다음 문장 뭐냐면 첫째 항부터 등비수를 이룰 때 이랬지. 근데 봐봐. 첫째 항부터 등비수를 이루면 이 관계식은 2항부터 성립하는 관계식인데 1항도 성립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 1 대입하면은 여기 1 대입하면 얼마예요? 4죠. 4. 여기 1 대입하면 파란색으로 n에다 1 대입하면은 4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찾는 게 원래 맞는 풀이에요. 여러분들 이 문제 나올 거야. 그 부교재에. 그러면 다 이렇게 돼 있어. 풀이가. 근데 이거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다른 풀이가 뭐냐? 솔루션 2. 함수적 관점. 함수적 관점을 어떻게 볼 거냐? 봐봐요. 얘가 1항부터 등비라며. 맞지? SN이 2 곱하기 3의 n 플러스 k인데 얘가 1항부터 등비라며. 그러면 뭐가 되면 돼요? 여기 2랑 여기는 k랑 합치면 0 나오면 되는 거야.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 바로 해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선생님 고등학교 시절에 내가 고등학교 때 이런 것들이 이런 명제들이 없었거든 사실. 지금은 책에서도 조금씩 만들어. 근데 진짜 불과 몇 년 안 됐잖아. 선생님 고등학교 시절 몇 년 안 됐잖아요. 여러분들 한 3년에서 5년 막 이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책에 이런 것들이 안 나와서 명제가. 쌤은 내가 스스로 이제 분석을 해서 이래도 되지 않나? 그래서 모의고사 봤을 때 나 혼자 맞춘 문제가 있었어. 진짜 어려웠는데 이런 명제를 쓰면 금방 푸는 거야 또. 그래서 나 혼자만 좀 잘하는 애들 사이에서 좀 맞춘 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막상 까놓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이제 적용을 그렇게 하기가 힘든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까지면 등비 수열까지도 역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마왕을 앞에 두고 있어요. 원리합계라는 대마왕을 앞에 두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진 후에 좀 호흡을 가다듬고 원리합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또 13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13으로 또 되어 있네요. 아까 13이었던 것 같은데. 자, 원리합계 가보도록 할게요. 원리합계. 자, 원리합계를 용어를 배우기 전에 일단은 우리가 예금이라는 용어와 적금이라는 용어를 배워야 돼. 그래서 거기로부터 이제 원리합계가 나오는 건데, 자, 여러분들아 예금과 적금의 큰 차이를 얘기를 해줄게요.
예금은 이거야. 내가 지금 5천만 원 있어. 그래서 5천만 원을 한 번에 은행에 넣어놔. 그럼 이자가 나오겠지. 그러면 지금 내가 한 번에 넣어놓은 5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일정한 기간, 뭐 1년이라고 합시다. 1년에 한 번씩 이자가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예금이에요. 그러니까 적금은 뭐냐면, 적금 여러분들 회사를 다녀야지. 회사를 다녀서 나 이제 돈 모아야지. 그래서 일정 부분 월급에서 한 100만 원만 떼어서 저금을 합니다. 은행에. 그럼 1월 달부터 이제 해. 1월 달에 100만 원, 2월 달에 100만 원, 3월 달에 100만 원 이렇게 넣는 게 적금이야. 얘들 차이점은 적금은 봐봐요. 1월 달에 든 100만 원은 12개월이 지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자가 생긴다고 해. 그럼 내년 1월이 돼야 이자가 생성이 되지. 근데 2월에 넣은 건 2월이 돼야 생성이 되지. 3월에 넣은 건 3월이 돼야 생성이 되지.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금이 많은 거가 적금이야. 1월에 예금, 2월에 예금, 3월에 예금 이렇게 예금 합쳐놓은 게 적금이에요. 그런 식의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예금부터 출발하는데 예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달리법과 복리법으로 나누는데 여기 달리법은 뭐냐면 단순한 이자의 계산법이에요. 단순한 이자의 계산법. 오케이? 이것을 달리법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원금에만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이야. 알겠습니까? 단순 이자. 단순한 이자의 계산법이라고 해서 안 쓸래 그냥. 단순한 이자의 계산법이 달리법이에요. 단순한 이자의 계산법. 그냥 원금에만 이자를 주는 거야. 그럼 봐봐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자, 10만 원이 원금이에요. 10만 원. 10만 원이 내 원금입니다. 원금. 자, 그러면은 이 화살표가 이제 일정 기간이라고 할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원금에 10%의 이자를 준다고 해봐. 그럼 무조건 예금해야 돼요. 10% 이자면 진짜 엄청 큰 겁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나면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은 살아있을 거고 10만 원에 10% 이자가 붙으니까 0.1이 붙겠지. 맞습니까? 괜찮아요? 사실적으로 이자는 얼마만큼이 이자입니까? 여기에 있는 10만 곱하기 0.1 이게 이자예요. 그럼 내가 얘를 10만으로 묶으면 1 플러스 0.1 이렇게 되겠지? 맞아? 자, 근데 그 다음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10% 줘. 또 10% 주는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내 돈은 지금 얼마만큼 모여 있습니까? 요거 두 개 합친 게 내 돈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는 뭐라 불렀냐면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다. 그래서 원리금이라 불러요. 원리금. 원금과 이자의 합친 금액이다. 원리금. 그래서 원리금이 지금 10만 곱하기 1 플러스 0.1만큼 있었다? 근데 이자를 주는데 뭐에 대해 주냐면 아까 요거 있잖아. 파란 색깔. 그만큼 주는 거야. 단순하죠? 이자를 똑같이 주는 거예요. 원금, 원래 원금 있잖아. 거기에다만 이자를 주는 거야. 오케이? 이자가 동일한 거 확인해야 돼요. 이게 달리법이니까. 그럼 얘는 10만에 1 플러스 0.2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일반화를 시켜보면 내가 원금에 A1이 있었어. 일정 기간에 R만큼의 이자를 준다고 해봐. 그럼 원금 A에다가 이자가 A 곱하기 R만큼 붙는다고. 요게 이자예요, 이자. 그러면 얘는 A의 1 플러스 R이겠죠? 두 번 가면 원리금은 A의 1 플러스 R이야. 근데 여기 이자가 똑같이 A 곱하기 R이에요. 그럼 A의 1 플러스 2R이 되겠죠.
이자. 이거 똑같아요, 이자. 맞습니까? 또 같은 회차가 지나면 A1 플러스 2R만큼의 원리가 있었는데 이자를 또 A 곱하기 R만 주는 거야. 원금에만 주는 거야. 그럼 A의 1 플러스 3R이 되겠지. 맞습니까? 확인 가능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자 받은 횟수를 n번으로 해볼게. 그럼 n번이면은 뭐가 바뀌어요? 지금 1R, 2R, 3R 이렇게 바뀌잖아. 그러니까 A의 1 플러스 n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단리법 공식입니다. 지금 n에 관한 1차식이죠? 맞습니까? 얘는 지금 n에 관한 1차식이잖아. 1차식이라서 얘는 등차 수열인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공차가 지금 AR이잖아. AR만큼 더해서 만드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등차 수열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복리법 갈게요. 복잡한 이자의 계산법. 복잡한 이자의 계산법. 우리 복리법이라 할 거예요. 자, 얘는 뭐냐? 내가 얘를 하는데 이거 좀 안 되는 것 같다. 불공평한 것 같다. 난 좀 귀찮더라도 내가 얘를 이만큼 벌은 다음에 돈 빼. 은행에서 돈 빼. 다시 넣어. 그럼 얘가 원금이 되잖아. 그 이자가 더 커지겠네. 나 이렇게 하겠다. 아, 맞아. 그게 공평한 거야. 은행도 이제 깨달은 거야. 아, 그래. 그러면 복잡한 이자의 계산법을 바꿔줄게. 얘는 뭐냐면 원금 플러스 이자. 원금 플러스 이자. 원리금이죠. 원리금. 아까 이걸 원리금이라 했었죠. 원리금. 원리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이에요. 얘를 우리는 복리법이라 불러. 우리 이것도 예를 들어서 먼저 해보자. 자, 원금은 10만 원이야. 얘가 똑같이 원금이야. 얘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10%만큼 이자를 준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 얘는 10만 원 그대로 있었고 이자는 10만 곱하기 0.1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첫 항은 사실은 똑같아져. 0.1. 원래 거랑 똑같아요. 근데 잘 봐요.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지금 원리금이 10만 곱하기 1 플러스 0.1이 있는데 원래 이자를 이게 이자였잖아. 이렇게 지급하는 게 똑같이 지급하는 게 단일법이었는데 소비자들이 똑똑해졌어. 그래서 원리금에다가 10만에 1 플러스 0.1에다가 이자 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이자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자가 더 커지죠. 그 얘네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10만에 1 플러스 0.1로 묶으면 10만에 1 플러스 0.1의 제곱이 되죠. 됐습니까? 요게 복리법이다. 자, 그러면 우리 이것도 이제 일반화를 해봅시다. A1이 있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R만큼의 이자를 준다고 했었어. 그러면 A 더하기 A 곱하기 R 하니까 첫 번째 원리금은 A의 1 플러스 R이 되겠지. 그 다음에 원리금이 A의 1 플러스 R인데 원리금에다가 이자를 준다고. 여기다 곱하기 R을 해준다고. 그럼 얘는 A의 1 플러스 R로 묶이죠. A의 1 플러스 R로 묶이면서 얘는 1 남고 얘는 R 남잖아. 그럼 1 플러스 R이니까 제곱이 되지. 그 다음 또 이번에는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있었는데 이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에다가 이자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1 플러스 R이 또 생성되죠. 뭐가 달라지는지 보이시죠? 괜찮죠? 이자가 점점점 커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물론 미세하게 커지겠지만 근데 이게 그것도 누적되면 엄청 큰 거야. 그러면은 이자 받은 횟수를 n번이라고 하면 왜 이렇게 덥지? 소연이가 에어컨 끄라 그래서 꺼야지 소연이가 끄라고 하면 꺼야지. 그러면은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되는 거예요. 등비 수열이죠? 맞습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등비수열이 되는 거죠. 첫 항이 A의 1 플러스 R, 공비가 1 플러스 R 이렇게 된 등비수열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집은 당연히 단리법 문제가 있지만 학교 시험에서 단리법 문제 나오냐? 거의 뭐 안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만큼 너무 공식도 간단하고 그리고 뭐 문제 자체도 변별력이 크게 있지는 않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새로운 두 번째 적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적금. 아주 덥네. 얘는 계속 다달이 돈 넣는 걸 적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게요. 봐봐요. 1년 초에 내가 이제 회사를 다녀. 내가 회사를 다녀서 1년 초에 A1이라는 돈을 넣었어. A1. 매년 이제 이자를 준다고 해봐요. 그 다음에 2년 초에 이제 2초 이렇게 쓸게요. 3초 그 다음에 N년 초까지 넣을게요. 아, 그리고 설명하기 전에 이런 걸 하나 해줘야겠네. 이게 되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렇게 불러요. 만약에 5년 말이랑 6년 초랑 똑같이 불러요. 여기서는. 알겠습니까? 뭐 그럼 예를 들면 2015년 말이랑 2016년 초랑 똑같이 부르는 거라고. 오케이? 2016년 초라고 써줘야 돼. 우리 보통 년은 그렇게 6년 이렇게 안 하니까. 연도에 대해서 나오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모호하잖아. 그래서 1년으로 쳐주는 게 얘랑 똑같아요. 그래서 봐봐요. N년 초랑 N년 말이랑 달라요. 1년 지난 거야, 여기서. 여기서 1년 지났지? 1년이 지났어? 이것도 1년이 지난 거로 보셔야 돼. 이건 N 플러스 1년 초랑 똑같은 거야. 알겠지? 그렇게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봐봐. 내가 이때도 A1 넣고 이때도 A1 넣고 매년 넣었어. N년까지 넣었어.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받으려고 그래. 싹 받으려고 그래. 이제 이 큰 제목이 조금씩 보이죠? 그럼 봐봐요. 이 A1은 이자를 몇 번 받는지 봐봐. 1년을 지나면 이자를 받는다고 해봐. 여기서 한 번, 두 번, 여기까지 N-1번, 여기서 여기까지 또 1년 지나간 다음에 그럼 그 N번 받는 거죠. 이자를. 맞습니까? 그럼 얘는 얼마가 됩니까? 복리법으로 계산할게요.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나? 복리법으로 계산하는 거 적금은 다 복리법 계산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년 초에 이 금액은 이 처음 거에 비해서 1년 빠지잖아. 그지? 그럼 얘는 A의 1 플러스 R의 N-1제곱이 되겠네. 3년째는 얘에 비해서 또 1년 빠지니까 A의 1 플러스 R의 N-2제곱이 되겠죠. 그럼 땡땡땡. 마지막 N년 초는 그냥 1년 지나는 거니까 A의 1 플러스 R이 되겠지. 이게 다 내 돈이지. 맞나? 이거 각각이 원리금들이지. 원금과 이자잖아. 근데 그들이 1년 초에 넣은 돈이랑 2년 초에 넣은 돈은 다 다르게 생성되긴 하지만 다 내 돈이야. 그래서 이거를 다 합친 것을 뭐라 부르냐면 원리금의 합계다. 그래서 원리합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원리합계는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봐봐요. 얘를 쫙 봤을 때 이거 다 더하라며. 근데 어떤 구조가 보이냐면 얘에서 위쪽으로 넘어갈 때 곱하기 1 플러스 R이 보이거든. 아,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이구나. 원리합계는 등비수열의 합이구나. 맞습니까? 첫 항이 얼마? 첫 항이 공비부터 할까요? 공비가 1 플러스 R 빼기 1. 첫 항이 A의 1 플러스 R. 그 다음에 공비가 1 플러스 R. 항의 개수가 n개죠. 1부터 지금 n까지 가니까 n이죠. 항의 개수 n-1. 요거구나.
알겠습니까?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적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맨날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공식으로 외울 거야. 요거 근데 이 구조는 이해해야 돼. 예금들의 모임 그런 구조는 이해를 하셔야 돼. 알겠어? 그런 말 좀 써놔요. 예금들의 모임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써놔요. 자, 우리는 얘를 원리합계를 두 가지 공식으로 해서 외울 건데 기수불이 있고 기말불이 있어요. 기수불이 뭐냐면 내가 지금 증명한 게 기수불이야. 매년 아니면 매월 초에 내는 거. 초. 그 다음에 기말불은 매년 말에 내는 것을 우리는 기말불이라 하거든. 근데 월급이 초야. 그럼 초에 내고 말에 내면 말에 넣고. 그 차이인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봐봐. 매년 초에 넣으면은 그 해에 넣은 거는 그 해 말이 되면은 1년이 쳐지지. 근데 얘는 1년이 안 쳐지지. 그 차이야. 그럼 요것만 보시면 돼요. 기말불이라고 하면 얘는 N년 말에 넣은 거야. 이게 다 말로 바뀐다고 해봐요. 그럼 N년 말에 넣은 게 N년 말에 이자 받습니까? 못 받아요. 그럼 여기가 뭘로 시작하냐면 A로 시작한다고. 기말불 그냥 초록 색깔로 간단하게 보여주면 여기가 A로 시작한다고요. 그럼 여기는 그 다음 거는 A의 1 플러스 R. 그럼 맨 마지막 거 얘는 A의 1 플러스 R의 N-1. 한 번에 이자가 다 적는다고. 오케이? 그럼 뭔 차이입니까 얘네들이? 얘네들의 차이는 이거밖에 없어요. 첫 항의 차이. 첫 항의 차이밖에 없어. 공식 똑같아. 공비 똑같지. 항인계수 똑같지. 첫 항만 차이 나지. 그러니까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기수불은 자 공식의 형태 여기서 이것만 처리할게. 1 없어지는 거. 처리하면 R분의 A의 1 플러스 R 그리고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요거. 기말불은 R분의 여기가 A라는 거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무슨 차이라고? 첫 항의 차이. 얘는 첫 번째도 N년 초에 넣었으니까 얘는 이자를 받는 거고 얘는 이자를 못 받는 거고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문장에서는 이것만 보면 돼. 초냐 말이냐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얘는 무조건 예제를 풀어봐야 되니까 밑에 있는 예제 풀어보세요. 말을 했어요. 봐봐 연이율 10%. 연이율 10이니까 R이 0.1이라는 얘기야. 10년 동안 그러니까 N이 10이라는 얘기죠. 50만 원씩. 얘가 이제 A가 되는 거죠. 50만 원. 그냥 50이라고 할게 단위를 만 원이라고 해서. 알겠지? 단위를 그냥 만 원이라고 해서. 그래도 편하잖아. 50만 원을 쓰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면은 1번 문제가 매년 초잖아. 초. 기수불이잖아요. 그럼 기수불 공식 뭐예요? 외워야 돼요. R분의 A의 1 플러스 R에 1 플러스 R에 N제곱 마이너스 1이 기수불 공식이라고. 대입만 하면 돼. R이 0.1, A가 50, R이 0.1이니까 대입하면 1.1. 그 다음에 얘는 1.1에 10제곱 마이너스 1. 문제에서 1.1의 10제곱을 2.6으로 계산을 하라며 나와 있잖아. 이게 계산하면 880이겠네. 여러분 이 정도 알면 되잖아요. 이거 계산 못하는 사람 있더라. 단위 만 원이죠. 소연아. 오케이. 야, 나 2번. 얘는 말이지. 말이니까 기말불 공식 들어가면 되는 거야. 기말불 공식은 하나만 외우면 돼. 여기다가 이거만 얘만 바꾸면 되니까. 얘만 뭘로 바꾸면 되니까. A로 바꾸면 되니까. 이렇게요. 그러면은 R이 0.1, A가 50, 얘는 1.1에 10제곱 마이너스 1. 여기다 2.6 되면 되겠네요. 센스가 있는 사람은 선생님 어차피 여기서 그러면 1.1 나누면 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결과에서 1.1 나누면 검산할 땐 그렇게 하시면 돼요. 800만 원.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지금 이 계산을 안 하더라. 여기 시급 맞는데 계산을 안 하더라.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상환. 자, 상환은 뭐냐면 사실 원리학계 뭐 여기까지 배워도 끝인데 상환은 이제 수학에서의 이제 합리적인 거래, 문제에서의 합리적인 거래를 이야기를 할 건데요. 상환이 뭐냐? 돈 빌린 거 갚는 거야. 이런 걸 상환이라고 하거든. 빌린 돈 갚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내가 노트북을 사러 갔어. 노트북을 사러 갔는데 노트북이 뭐 비싸, 뭐 100만 원이야. 그러면 100만 원을 내가 10개월 할부를 할 거야. 10개월 할부. 그럼 무이자면은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내면 되지만 이자가 있으면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이자까지 조금 더 줘야 되지. 맞습니까? 그래서 노트북을 파는 사람 입장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노트북을 너한테 지금 100만 원을 팔면 나는 1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10개월 동안 100만 원의 이자가 10번 붙을 거 아니냐. 너 그거 다 줘라. 그러면은 빌린 노트북을 파는 사람은 얼마큼의 돈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만큼의 돈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건 예금이지. 왜냐면 100만 원 한 번에 받는 거니까. 한 번에 받아서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거예요. 상환금이에요. 상환금. 얘가 내가 돈을 갚아야 할 금이에요. 갚아야 될 금이야. 갚아야 될 돈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시로 이렇게 하세요. 노트북 가격 이렇게 뭐 이렇게 가로치고 해놓으면 되잖아. 내가 설명을 그렇게 했으니까. 노트북 파는 사람이 이렇게 갖고 싶어.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갖고 싶어요. 아 그래? 너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그럼 나도 내가 매달 너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나도 10개월 동안 적금을 넣어서 매월 얼마씩 적금을 넣어서 그걸 합쳐서 너한테 한 번에 줄게 10개월 뒤에. 그러니까 얘는 10개월 동안 적금을 넣는 거니까 그게 되겠죠. 적금이 되겠죠. 적금. 이제 기말불로 할게요. 그냥 이거는 문제에 따라서 기말불일 수도 있고 기수불일 수도 있는데 R분의 A에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매월 갚을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모아서 은행에 한 번에 줄게. 뭐 이런 느낌이에요. 매월 내가 너한테 A1 주면 네가 그 A1 은행에 넣으면 이자 쌓일 거 아니냐. 두 번째 달에 A1 주면 이자 쌓일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의 등호가 상환입니다. 이런 등호를 수학에서의 합리적인 거래라 그래. 알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걸 진짜 쉽게 풀고 싶다. 이렇게 풀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예금이죠. 적금이죠. 예금과 적금의 등호를 풀면 이 문제는 끝나. 알겠나요? 밑에 있는 문제 빨리 풀어보세요. 자, 볼게요. 얘는 은행에서 1000만 원 빌린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상환금이야. 그리고 이달 말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이달 말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달 말부터 금액을 갚아가니까 기말불인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걸쳐 갚은다. 근데 봐봐. 2년인데 얘는 n이 2라고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얘는 월 이율이라고 됐잖아. 월 이율. 그러니까 n은 24가 되는 거야. 24. 알겠지요? 그리고 월요일 1%. 그러니까 R이 0.01이겠죠? 그래서 갚아야 할 금액을 구하여라. 그러면은 상환금 1000만 원 이건 예금으로 들어가면 되잖아. 1.1에 1.01 들어가야지. 1.01에 24개월. 그 다음 내가 매월 갚아야 할 돈은 모르지. 그리고 1.01에 24 마이너스 1 그리고 0.01 들어가면 되겠죠. 공식 그대로 가면 돼요. 여기 일부러 안 지웠어요. 대조하라고. 알겠습니까? 여기서 1.01에 24제곱은 1.27로 하라며. 요거 1.27로 하라며. 그러면 여기가 1270. 그 다음에 여기는 계산하면 1.27에서 1 빼니까 0.27. 그 다음에 요거 하니까 27A가 되겠죠. 그래서 A는 계산하면 47. 얼마 나오거든? 1000원 미만은 버린다 이렇게 돼 있잖아. 여러분 1000원 미만 버리려면 선생님한테 버리세요. 알겠어요? 1000원 미만은 만원 미만은 버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만원 단위니까 정답은 47만 원이 정답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지수 이해했어 이제? 남어. 자, 그다음 연금 가보도록 할게요. 지수 이거 똑바로 봐. 연금도 원리가 똑같아. 이거 이해하면 상환 다시 이해할 수 있어. 연금 뭐냐면 여러분들 뭐 선생님 되면은 연금 나온다고 막 들어봤잖아. 그렇게 뭐 매월 나오는 뭐 퇴직하고 나한테 나오는 돈이야. 그러면 내가 연금을 매월 말에 탄다고 해. 그거를 매월 말에 저금을 하는 거야. 그럼 적금이 되겠죠. 1월에 받은 거 적금이 되죠. 2월에 받은 거 적금, 3월에 받은 적금. 그럼 내가 기말불로 할게 해도 연금은 이만큼씩 나오는데 이거를 N년 동안 저금하면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뭐 매년 연금이 나온다고 쳐봅시다. 그 다음에 자 연금의 현재 가격을 현가라고 부릅니다. 현가는 연금의 현재 가격이에요. 현재 가격. 이게 현재 가격이 뭐냐? 내가 연금을 10년 동안 받을 거다? 근데 나는 지금 연금을 매년 받는 게 아니라 빨리 이거 받아가지고 큰 거 뭐 집 사고 싶어. 그래서 한 번에 받고 싶어. 그러면 연금을 주는 그런 입장으로서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게 만약에 뭐 1억이었다고 해봐요. 1억을 주면 안 되겠지. 얘는 10년간 적금해서 모아야 이자까지 합쳐서 1억이니까. 그러면 내가 이 돈을 줄게. 이만큼의 돈을 줄게. 근데 이 돈을 가지고 네가 똑같이 10년을 만약에 저금을 하면 예금이 되죠. 이 큰 돈을 가지고 예금을 하면 1억이 되게끔 줄게. 그럼 얘는 1억이 안 되겠지. 10년이 지나고 1억이 돼야 되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적금과 예금의 등호에서 만들어집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예제 풀어보세요. 자, 얘는 그러면은 예제를 보면 올해부터 매년 말에 500만 원씩 10년 동안 받는 연금이 있대.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500만 원씩 10년 동안 받아요. 매년. 근데 연이율 8%로 받는데요. 그러면은 0.08씩 500만 원에 자, 여기는 1.08에 몇 년이에요? 10년인가요? 10년. 빼기 1이지. 이게 내가 받는 연금의 총 A라고. 이자까지 합쳐서. 얘를 현재 금액으로 돌려, 현가로 돌려. 그럼 A 곱하기 1.08에 10제곱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럼 1.08에 10제곱 2.16이잖아, 얘가. 2.16이잖아. 맞지? 그러면은 2.16A가 이거 계산을 하면은 이거 2.16 빼기 하니까 1.16 곱하기 500 나누기 0.08. 이거 계산하면 7,250 나온다고. 여기서 소수점을 여기서 밀어버리는 게 더 편해요. 얘네끼리 계산해봐서 알겠지만. 그래서 나눠버리면은 결국에는 A는 3,356만 얼마 나온다고. 1,000원 미만은 버린다라고 했으니까 3,356만 원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리합계는 어렵기 때문에 내가 영상 한번 다시 올려줄 테니까 보고 싶은 사람은 한 번 더 보시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